안녕하세요. 미래 부자 되는 정보를 드리는 머니 부모 기억나시죠? 이번 시간은 펀드가 가진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펀드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펀드 이야기, 펀드 투자보다 저축을 해라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 시간 펀드 이름을 하면 펀드가 보인다. 이어서 네 번째 시간 위험에 대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봤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이 위험에 대한 내용을 펀드의 이름편과 다음 펀드 저축전략 편에 나눠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위험의 중요성에 비춰서 따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위험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험이 무언지를 모르는 상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 이것을 불확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단어로 불확실성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지면 그 위험은 통제 가능하고 회피할 위험은 회피하고 관리할 위험은 관리하고 이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위험이 관리 가능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을 알면 더 이상 위험이 아니다. 가장 안 좋은 상태는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위험을 아시면 불확실한 상태를 벗어나실 수 있고 위험을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험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펀드와 금융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연히 공포감이 큽니다. 원본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 위험이 뭔지를 모르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도 없습니다. 자, 이제 펀드를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위험들을 알고 나시면 사실 위험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경험하는 위험들입니다. 다만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 용어로 정교하게 분석하고 구분하고 정리한 것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구분된 위험들을 인생과 비교해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들 여러분들 늘 관리하고 회피하고 조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머니 부모처럼 달리는 치타 위에서 위험에 올라타고 치타를 조정하듯이 펀드와 금융투자 상품 여러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 보시는 커버 사진 이해가 가십니까? 아,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거기 곁들여서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펀드의 위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험 그러면 먼저 밖에 있는 위험부터 생각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권유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권유의 과정은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을 측정하고 나의 위험 성향을 두 개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자기의 위험 성향을 아셔야 되겠죠. 위험을 좋아하는지, 위험 선호형, 위험을 싫어하는지, 위험 회피형. 대부분의 분들은 위험 회피형이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이익보다 손실을 아파하고 기쁨보다 슬픔을 더 자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위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팅을 좋아하시고 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위험 선호형인지 위험 회피형인지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 원리죠. 선택의 투자 권유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기의 위험 성향을 파악하는 것. 전문 용어로는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위험을 내가 얼마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위험이 높아지는 상품을 감내할 수 있으면 기대 수익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른바 공격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여러분의 위험 선호 또는 위험 감내 수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설문지에서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사실 연령, 자기가 처해진 재무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골라야 될 자기의 위험 선호가 자기의 위험 성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위험 성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 위험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펀드의 위험 정도는 이른바 투자 설명서라는 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이름과 그 아래 투자 등급이 나옵니다. 이만큼 위험이 중요한 것이죠. 이 투자 등급은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 상품을 분류한 겁니다. 투자 설명서에 나오는 투자 등급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나타내는 투자 등급입니다. 전체 6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 기준입니다. 저 표준 편차는 과거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1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입니다. 평균 수익 대비 25%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매우 큰 변동입니다. 6등급은 매우 낮은 위험입니다. 0.5%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죠. 수익들이 쭉 과거에 발생한 거 보니까 평균 수익에서 위아래로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겁니다. 거의 확정기금과 비슷한 수준이죠. 0.5%면 몇천억 단위의 투자가 아니면 0.5%는 거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변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위험을 6등급 나눴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매우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하면 1등급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변동하는 게 싫어 하면 6등급, 매우 낮은 등급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6등급을 선택하는 것은 펀드에 투자하는 의미는 없지요. 크게 위험이 낮으면 기대 수익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도 펀드의 위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펀드 위험 등급을 나눠놓고 투자 설명서에도 가장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도록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 권유의 과정, 펀드 투자의 과정, 금융 투자의 과정, 펀드의 위험을 확인하는 것, 나의 위험 정체와 펀드의 위험 정체 확인하는 것 가장 중요하죠. 모두가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해하시고요. 펀드는 이런 등급을 나눠준다. 이미 다 표시해놨다. 나는 내 위험 경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나와있기 때문에 내 성향에 따라서 편안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관리 가능한 거죠. 위험을. 투자 설명서에서 투자 등급을 표준 편차 기준으로 6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편차 기준의 위험이라는 것은 이미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 확률의 개념은 통계학의 개념이지만 자연대수의 원리라고 하는데, 모든 현상은 그 횟수가 늘어나면 정규 분포라는 이런 종형 모양으로 가장 평균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밖에는 좀 덜 일어난다. 이러한 형태로 일어난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투자로는 대부분 다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 확률 공식에 의해서. 물론 변형된 여러 가지 확률 투자 방법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험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투자 등급과 상관없이 위험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할 위험, 평균 주변이 아니고 저 밖에서 일어날 위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중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은 다 제외해 두고요. 우리에게 영향이 큰 것들, 굉장히 발생 확률은 작지만 우리에게 영향이 큰 위험들, 이런 것들을 또 투자 설명서에서 다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런 위험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펀드가 안고 있는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대략 6가지 위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본 손실 위험, 두 번째는 가격 변동 위험, 세 번째는 투자 자산의 유동성 위험, 네 번째는 환매 연기 위험, 다섯 번째 운영회사의 운영 전략 위험, 여섯 번째 투자회사 투자 신탁의 해산 위험.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번 유동성 위험, 4번 환매 연기 위험, 운영회사의 운영 전략 위험, 그리고 투자회사 투자 신탁 해산 위험, 이런 4가지는
이런 위험들은 확률 분포상의 바깥쪽에 해당하는 꼬리 위험에 해당됩니다.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어나면 타격이 큰 꼬리 위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에 들어가 있고요. 1번, 2번은 투자 증국과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는 주된 위험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본 손실 위험입니다. 투자 권유 과정 전체적으로 원본 손실 위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위험에서 첫 번째 투자 설명서에서 게시하고 있는 위험은 원본 손실 위험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정금리와 원본을 보존받지 못하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항상 수익만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까지 손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변동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 펀드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과 같은 예금자 보호 대상의 상품들은 5천만원까지 은행이 망하거나 여러가지 사건이 벌어져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펀드는 그런 예금자 보호법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을 투자 설명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본 손실 위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변동 위험인데요. 투자를 하면 거기 안에 있는 투자 상품이 밖에 수많은 가격들이 변동하면서 영향을 받지요. 포트폴리오 투자 이론에는 내가 투자한 상품의 수익이 변동하는 위험, 이것을 총위험이라고 하고요. 그 총위험은 첫 번째, 일반적인 시장의 공통적인 변수가 움직여서 발생하는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투자 상품에 포함돼서 발생하는 특별한 요인, 이거는 개별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투자 총위험은 이렇게 시장 위험과 개별 위험, 다르게 표현하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개별 투자 위험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줄어들고, 그러나 앞에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줄이지 못하는 시장 위험이 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시장 고유의 변동 위험에 의해서 내 투자 실적이 변동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이 가격 변동 위험입니다. 흔히 하는 말, 시장이 망가지면 용 빼는 재주가 없다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도 방어할 수 없는 위험들이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가격 변동 위험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돌발적인 변수, 꼬리 위험, 확률 곡선상의 밖에 있는 꼬리 위험,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일어나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동성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자산의 유동성 위험은 나는 잘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장이 망가졌습니다. 채권 시장이 망가지거나 주식 시장이 망가지거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래가 잘 안 되고 해서 투자 자산을 팔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하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가서 팔아야 되죠. 근데 그 시장의 돌발적인 변수로 해서 예를 들면 97년에 대우체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시장에 거래가 중지되고 거의 거래가 안 되죠. 대부분의 채권들이 어떻게 서로 망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가격 측정이 안 돼서 시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투자 자산이 서로 팔거나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고 또는 황금성 제한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잘 일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라 라는 하는 위험입니다. 이거는 관리가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거는 환매 연기 위험입니다. 세 번째, 유동성 위험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정책에 의해서 펀드나 시장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책 당국에서 뭐 다른 시장에 망가진 이유도 있겠지만, 이럴 때 환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펀드를 다시 금융회사에 사고 투자 원금과 이익을 받아오겠다는 그런 행위죠. 그 환매 행위를 내가 신청을 해도 일정 기간 지연시키거나 무기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지시켜주는 것이죠. 환매 연기 위험도 과거에 대우치 사건 때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운용회사의 운용 전략 위험입니다. 펀드 매니저나 운용회사의 자산 운용 전략,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실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와 자산 운용회사를 평판을 보시고 잘 골라야 되죠. 대개는 평균적 이상의 능력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 때문에 펀드가 망가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망가진다 하더라도 구별이 잘 안 되죠. 남들 잘 되는데 혼자서만 망가지는 사태는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횡령 아니다면은 이것도 잘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나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큰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투자 설명서에 꼬리 위험 중에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해산 위험. 자산운용회사가 망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을 관리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투자회사를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투자신탁 관계를 변경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에 고객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잔액이 너무 부족할 경우 유지하는 의미가 없죠. 이럴 때는 또 해산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안 뜨려도 끝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펀드 관리 효율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해산합니다. 또는 펀드 운용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을 때도 이 펀드와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리는 위험입니다. 자, 투자 설명서상의 6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담긴 위험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험들입니다. 표준 편차 위험, 그 다음에 확률 곡선상에 밖에 있는 꼬리 위험 다 확인하시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위험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투자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다 겪는 위험들입니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위험은 금융투자에서 30년 경험에 비추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간과하는, 보통의 펀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 쓰지 않는 위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위험을 거래 상대방 위험, 카운터파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경영 용어로는 대리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들 펀드 투자에 관련된 수많은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이 대리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대리 문제, 카운터파트 리스크. 그 중에 첫 번째는 판매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금융회사 그러면 다 무턱대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가 항상 선이다 하는 전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을 누비는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수없이 나쁜 일들을 합니다. 고객 뒤통수질을 많이 해요. 자기의 경영 이익을 위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금융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펀드와 관련된 회사, 첫 번째 판매회사입니다. 판매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팔고 수수료와 보수가 주 수익원이죠. 그 수익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팔고 살수록 그들은 돈을 벌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유익한 수익 구조의 상품을 우선 권하려고 할 수 있겠죠. 상품을 권유 받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펀드 클래스 아시죠? A 클래스는 선취 판매 수수료, B 클래스는 후취 판매 수수료, C는 판매 보수. 여기 판매회사의 유리한 정도에 따라서 보수나 수수료 높아지고 낮아지고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권유를 받으시면 첫 번째, 판매회사에는 어떤 게 유리하겠구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아하는 건 선취 판매 수수료를 좋아합니다. 먼저 현금이 생기고 당장 금기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취 판매를 많이 팔려고 하고, 또 가입 고객의 회전율을 높이려고 하죠. 선취 판매 수수료를 빨리 많이 발생시키는 게 좋으니까요.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럴 동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먼저 판매 선택할 때는 해당 회사의 플랫폼을 들어가 보십시오. 관리가 잘 돼 있는지. 고객 편에서 굉장히 편하게 신경 써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회사가 고객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원 현황들을 금융감독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인터넷에서 그 회사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한 3년 정도의 뉴스나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평판이 안 좋으면 꼭 굳이 많은 금융회사 중에서 선택할 이유는 없죠. 두 번째로는 투자설명서에서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산운용사 중에서 공모운용사는 굉장히 설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 여과되면서 대부분 상당히 그래도 믿을만한 인력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펀드 매니저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펀드 매니저 실적이 자산운용사의 평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회사일수록 아무래도 우선 펀드 매니저가 가겠죠. 다 그렇지 않지만 투자 설명서에 보면 그 과거 실적들이 다 증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펀드 매니저가 사고 쳤거나 하는 것들은 기사에 대부분 안 나오죠. 평판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운용사와 펀드 매니저가 중요하다고 투자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력과 거기서 제시하는 내용 외에는 크게 확인할 것들은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대형사 중심으로 사람들이 선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꼭 대형사만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원이나 위에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초적인 위험들은 제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거래상대방 위험, 대리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어드바이저, 상담직원입니다. 사실상은 펀드 또는 금융투자 성과의 결과는 어드바이저나 상담직원에 의해서 7, 80%가 결정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누굴 만나든 간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십니다. 가면 배정된 사람들이 다 우수한 사람인지 알고 그냥 순응을 하죠. 그러나 어드바이저, 상담직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골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드바이저에 대한 정보를 내놓거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설사 해당 어드바이저나 상담 직원이 어떤 횡령 문제나 큰 사건 사고에 휘말려도 저희가 그 사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어쨌든 제 경험상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드바이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의견, 투자 트렌드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때 너무 얼토당토 않거나 면박을 주거나 이런 분들은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 계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다 친절을 상담해드리고 설명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 과거에 오래된 얘기를 갖다가 붙여서 억지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공부가 안 돼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펀드를 하시면 결과는 뻔하겠죠.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위험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시는 직원들 회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피하시고, 특히 자기한테 다 맡겨 1인 관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신 분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좋은 분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또 말마다 회사의 방침입니다, 회사의 규정입니다 하시는 분들 별로 장래성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편이 아니고 회사 편이 될 확률이 큽니다. 이런 분들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할 상품에 대해서 꼭 앞으로 내가 처해야 할 위험이 뭔지를 물어보세요. 이 상품을 가입하고 난 이후 내가 어떤 위험을 체크해야 되는지, 평소에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떠듬떠듬 하시는 분은 그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특별하게 생각 안 하고 기계적으로 파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만기가 안 됐는데 좋은 상품 나왔다고 갈아타자고 하시는 분 무조건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방침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까지 거래 상대방 위험을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드바이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드바이저 위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드바이저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장담하는데 여러분 펀드 투자 성과의 70에서 80%는 이분들이 다 좌우합니다. 물론 어드바이저를 선택하고 구분을 하고 같이 투자를 할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투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장 큰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리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근데 지금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어드바이저들이 활동을 하고, 엄밀히 따지면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상품 판매인들입니다. 상품 판매인들이고 상품 판매 과정 집행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편에서 어드바이저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쭉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펀드 투자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래 상대방 위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펀드 고유 위험보다 이 위험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펀드의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은가요? 그러나 이 위험들은 꼭 펀드에만 해당되는 위험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두의 인생 과정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위험들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펀드와 금융투자 상품을 하시는 데는 익히 이 위험들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는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기겠다. 근데 현재 금융 시스템은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험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펀드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아시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셔야만 평생 재산 관리를 안전하고 수익성 있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에 걸쳐서 펀드에 대한 기본 개념, 거래 방법, 펀드의 이름과 언어, 그리고 펀드 위험까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펀드 저축을 해나가야 될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응원 차원에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머니 붐!